천천히 뚜벅뚜벅 땅의 질감을 느끼며 서두르지 않고 가는 길. 담양이 전하는 풍경은 이렇듯 고요하고 급할 것이 없다. 사라지진 않았을까 염려가 되지 않고, 너무 늦진 않았을까 조바심도 나지 않는 변치 않고 여유로운 담양의 모습. 그 느리고 까다로운 삶의 바탕에는 꾀부르지 않고 올곧이 마음을 다했던 진심이 배어있다. 여유로운 담양에선 물길도 쉬엄쉬엄 잠시 머물다 간다. 담양호는 1976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지만 주변의 산세와 어울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다. 담양호로 흘러드는 강물은 바로 이곳 용소에서 시작된다.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용소폭포는 영산강 350리 물줄기를 만들어 남도 땅을 적신다. 담양의 명소에선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꼭 정자를 만나게 된다. 옛 정자가 60여 채나 남아있다. 이곳 명옥호는 하늘, 땅, 사람이 어우러진 정자 건축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사각형으로 판 연못은 땅을 상징하고 그 연못 가운데 두는 섬은 하늘, 그리고 정자는 사람이다. 그 풍경과 정자에 반해 담양에 작업실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송필용 화백. 이 무등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 원효 계곡에서 흘러서 이렇게 담양 들판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참 좋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사람들이 너무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거기에 이제 강줄기 따라서 거기에 이제 정자를 짓고 사람들이 다 또 모여들고 그 시대의 담론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가사를 또 짓고 때로는 시도 짓고 또 시조도 짓고 하면서 역사에 정말 보석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며 바람소리 깊다는 뜻의 소세원은 조선 중기의 선비 양산보가 출세의 꿈을 버리고 자연과 벗하며 살기 위해 꾸민 것이었고, 선조 때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송강 정철은 이곳 송강정에 머물며 삼인곡을 비롯한 뛰어난 문학 작품을 남겼다. 조선 중기의 문신 송수는 이곳 면왕정을 중심으로 면왕정가단을 만들어 많은 학자와 가객, 시인들의 창작 산시를 만들기도 했다. 호남의 정자는 반드시 가운데 이렇게 방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 방을 두는데 항상 그 마루를 여백을 더 많이 주고서 한쪽으로 몰아서 방을 두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영남 쪽은 이 정자가 이때 가운데 방이 없는 점이 특징이고, 이 호남의 정자는 가운데 방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쪽은 아마 서원 문화여서 이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나죠. 서원 문화이기 때문에 그쪽은 철학적이고 이쪽은 문학적이어서 정자마다 이렇게 시문학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지친 마음을 덜어내고 벗을 사귀며 휴식 속에 창작의 원동력을 얻었던 공간이 바로 담양의 정자다. 그런 여유 속에서 노래이자 산문인 가사문학이 수없이 탄생했다. 어떤 지날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건만은 어찌 한 강산을 가디록 여겨 정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손이셔 주인다려 이러되 그대들이 바로 신선인가 하노라. 담양을 상징하는 풍경 대나무숲. 늘 변치 않는 모습이 선비의 절개를 상징한다. 대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다. 세월이 더해도 굵기가 똑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줄기는 더욱 단단해지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내면을 키우는 일이다.
대나무를 잘게 쪼개 엮어서 만든 이 상자를 채상이라 부른다. 대나무를 종이장처럼 얇게 다듬는 일부터 고운 색깔로 염색을 하고 엮어내는 일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 작은 상자 하나를 만드는데도 사흘은 좋게 걸린다고 한다. 그 채상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거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똑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제 부유층 때 따님들, 대감 따님들 이런 것이고 일반 우리 서민은 거리는 그냥 일반 그 거리자기가 옷감을 내고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민은 보면 채서적자, 상사상자 이 대나무를 얇게 해가지고서 색색으로 말하자면 염색을 해서 짜는 것은 일종의 상자입니다. 이제 채상은 필요성보다는 그 마음과 예술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선택하는 물건이 됐다. 느리게 진심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담양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엿보인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풍경에 보는 이의 마음이 절로 들뜬다. 아무리 좋은 풍경이라도 그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은 바로 사람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어 봄날의 담양은 더욱 여유롭다. 200~300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가득한 이곳은 관방제림이다. 조선시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세우고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강줄기를 따라 뻗은 나무들 사이사이 사람들이 있어 숲에 생기가 돈다. 느리다는 것이 그저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정체됐을 것이다. 곁눈질하지 않고 지름길을 찾지 않고 진심을 다해 부딪혀보는 끈기. 그 투박한 여유가 풍기는 일상이 바로 진정한 느림의 미학이다. 느리게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담양이 전해준 의미였다.